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그러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이제 동종요법까지 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동종요법을 다시 이제 현대화시킨 렉솔 쇼케이스 수석 연구원이었던 우리 쿠라시 박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전달 체계 면에서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고안한 방법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또 동종요법은 200년 동안 불편하고 익숙하지 못한 정제에서 약물 작용을 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캡슐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비로소 동종요법 천연체류제라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 렉솔에서 그런 시간의 축적 속에서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루펙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조제약품 중에 이러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통제와 표준화로 동종요법 천연치료제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이러한 임상을 통해서 심장 이음인자가 41%가 감소했다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의사로서 이 제품을 처방을 권고합니다라는 얘기인데,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루펙 박사님은요,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있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까지 쭉 살펴왔는데요. 결국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결국은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 또 유니시티는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이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데, 첫째는 예방 의학이고, 둘째는 동종요법이고, 셋째는 질병 케어고, 네 번째는 항상성이다라는 그 부분에 갖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 미국의 이 약전이죠. PDR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47년도 세계 최초 PDR에 렉솔 의약품이 31개 제품이 등재되었고요. 1950년도 발행된 PDR에 렉솔 비타민이 17개 제품이 등재되어졌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만큼 제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니시티 제품은 지속적으로 PDR에 이제 등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자연에 깃든 건강의 요소를 120년 렉솔의 R&D를 통해서 과학화시켰기 때문에 PDR에 등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니시티, 이제 렉솔로부터 시작돼서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을 거쳐서 이 렉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등장한 게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입니다.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은 이제 멀티레벨링 마케팅 회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1960년도 전후를 통해서 미국의 제약업계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 혹독한 시기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렉솔도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라는 고민 중에 렉솔이 가지고 있던 당시 70년, 80년에 축적된 그런 동종요법의 R&D를 적극 활용하자라고 해서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천연 물질을 통한 질병 케어의 제품을 만들어 냈고요. 멀티레벨링, 직접 판매를 통해서 공급을 해오던 차에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 로열 누미코라는 회사가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 이 당시에 렉솔 썬다운에 속해 있던 이 회사를 무려 18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비타민 회사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2001년 4월 1일에 이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과 그 다음에 엔리치 인터내셔널이 합병되어서 유니시티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상당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로얄 누미콘은 현재 당시에 28,500명의 직원, 300명의 과학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 300명의 과학자가 이제 연구되어진 그런 식품에 대한 영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유니시티에 고스란히 이제 유입이 되는 계기를 그때 갖게 되어졌습니다. 로얄 누미콘은 이 18억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왜 렉솔 이 회사를 샀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영 철학이 있었거든요. 렉솔의 경영 철학이요. 의료비 감소와 삶의 질을 높이고 수면 연장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경영 모토가 있었습니다. 대안치료, 동종요법, 예방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로얄 누미콘은 이 렉솔이 엄청난 회사였죠. 왜냐하면 로얄 누미콘은 당시에 식품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서 기업이 나아갈 그러한 이제 미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렉솔은 로얄 누미콘에게 대단한 회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단한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 당시에 렉솔 드러그요. 125가지 비타민을 약국을 통해서 판매한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비타민 코퍼레이션 아메리카를 인수해서 이 렉솔 썬다운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렉솔 썬다운 자체가 비타민, 허브, 영양보조제, 미네랄, 항산화제 250개 제품이 이 대형마트나 약국을 통해서 판매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슨 연구소, 식이 천연치료제의 선도자였던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탐슨 뉴트리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 건강기능식품, 이 식품이 이 매장을 통해서 135개 제품이 이 판매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SDV 비타민인데 이 통신 판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양제 이 통신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렉솔 매니지 케어인데 이 회사는 좀 특별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설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150가지의 독점적 영양을 이제 제공했던 이 회사. 결국 이 회사가 이 엔리치하고 합병이 되어져서 유니시티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천문학적인 돈에 대한 가치를 로얄 누미콘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니시티. 저는요, 이 투 트랙을 오늘 이제 강의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루이스 콜 리겟은 투 트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질병이라는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루이스 콜 리겟은 정확히 어떤 그런 선관을 통해 통찰력을 통해 인지를 한 거죠. 건강과 질병은 서로 다른 분야다. 이걸 고스란히 유니시티가 계승을 해서 유니시티 역시 헬스케어와 질병 케어를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건강은 다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71년도인가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시에 암은 이 사망의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공표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5년 안에 암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아주 당차게 출발했지만은 암은 여전히 사망 1위의 자리를 곤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암은 어떠한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암을 퇴치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안 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화학적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18가지 이 성분들입니다. 라이코펜,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캡사이딘, 카테킨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18가지의 이 화학적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요. 이러한 성분들이 결국은
암을 치료한다는 어떤 개념보다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971년도에 이 닉슨이 이 암 퇴치법을 서명하고 이제 암을 극복하자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암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요. 더불어서 화학적 암 예방에는 이 단지 암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를 이제 성장시키는 이 조절 인자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 18가지의 이 화학적 암 예방을 하는 대부분이 이제 2차 대사산물에 속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을 통해서 암이 예방이 되어지고 케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른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여러 방법으로 잃어버리지만은 이 건강을 찾는 방법은 하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건강과 질병을 달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질병이 내 몸 안에 있었을 때 어떤 화학적 키모 그런 또는 약물을 투입을 해서 질병을 없애지만은 질병이 만들어진 원인을 결국은 케어하지 못하면은 그 질병은 반복적으로 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결국 몸이 만들어져서 몸이 질병을 치료 또는 이 몸이 질병을 몸 밖으로 꺼내 놔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거를 질병과 이 건강을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루이스 콜 리겟은 100년 후에 이 부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랬었죠. 루이스 콜 리겟이 제약회사를 만들고 수많은 그 처방전이 발행이 되고 렉솔 약국을 통해서 약이 조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약을 100년 후에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약을 끊어주는 의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병을 찾아내는 의사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의사 또 그리고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몸을 살려주는 의사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을 루이스 콜 리겟은 이 질병과 그 다음에 이 건강을 투 트랙으로 동정요법과 이 현대 약학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그러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과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라는 그 부분이었죠. 우리는 이 동의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늙고 동의하지 않고 병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죽습니다.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하고 태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동의해서 늙고 동의해서 병들고 동의해서 죽는다면은 얼마나 이게 이제 뭐 환상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거는 결국 제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루이스 콜 리겟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과 질병을 분리해서 따로 보고 동정요법과 현대 약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소를 만들었고 수많은 이 투자를 해와서 결국은 100년 후에는 동의해서 늙고 동의해서 건강하고 동의해서 죽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뭐냐? 네. 동정요법.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우리 휴즈 회장님이 독보적 제품의 7가지에 대한 요건,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7가지의 어떤 그런 이 항목들을 보면서 루이스 콜 리겟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어졌습니다. 이 휴재단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 첫째는 안정성, 둘째는 효능 효과, 세 번째는 우수성, 독점권, 수치와 외적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7가지를 뭐 물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휴 재장님의 어떤 그런 의도를 제가 반영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품은 안전해야 되고요. 또 효능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독점적이어야 되고요. 타의 추종을 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끊임없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치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걸 섭취 후에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현대에서의 어떤 수많은 어떤 스트레스 요소들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7가지 항목을 보면은 루이스 콜 리겟의 어떤 그런 정신, 또 루이스 콜 리겟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지하계사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답을 저는 휴 재장님이 정확하게 찾았고, 또 100년의 어떤 그런 전통을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후에 100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잘 가고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정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현대의학을 덜 신뢰하기보다 유니시티의 120년의 과학에 더 깊은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이야기를 쭉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의학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질병과 건강을 분리해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오기 전에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곧 120년 전에 루이스 콜 리겟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가 여기까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이스 콜 리겟, 또 렉솔, 또 그 렉솔을 계승한 유니시티의 과학,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류에 대한 그 수정, 또 축적,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유니시티의 과학이 만들어졌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